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편으로 김광신 중구청장님을 모시고 중구 행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예. 새해 인사는 좀 늦었는데 예. 새해 맞이 인사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예, 안녕하세요. 예, 중수그냥 김광신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봄을 날리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처음 이렇게 청장님 되시고 예. 행정을 쭉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반년간 펼쳐오셨는데 그 반년간 2002년도에 주 성과라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뭐 성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13회 이제 뿌리 축제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3일 동안 행사를 치렀는데 35만 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즐겼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특별한 거는 또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한 15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씨 이제 행렬을 하는데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또 뜻깊은 행사를 치렀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홍범도 장군을 또 상당히 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충원에, 대전 현충원에 홍범도 장군을 또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도 찾아뵙고 우리 뿌리 축제 하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고 큰 의미를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그 축제가 또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이 됐고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한 35억 국비를 딴 바가 있고 그 이제 35억을 가지고 우리 선화동에 이제 양지공원이라고 있어요. 충녀탑 과거에 있던데. 충녀탑. 거기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양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35억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청소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 키우는데 또 키즈 카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것도 같이 하고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저 중천 근린공원이 좋은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제 날씨가 8월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내에 이제 큰 물놀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임시 이제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고정 시설로 물놀이 시설을 중천 근린공원에다가 여름철에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 시설을 쓰고 보통 때는 이제 놀이시설을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중앙에 이제 응모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좋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금년은 우리 이제 민선 8기의 원년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선 8기 원년이 올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짧은 기간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도 뭐 야심찬 계획이 좀 있으실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크게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제1의 공약으로 세운 게 중천 벤처밸리거든요. 그거 추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시형 스마트팜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이제 보문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또 이제 제2수목원이라든지 그리고 목달동에 이제 휴양림 조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수동에는 치유해숲 그런 것들 추진이 되고 금년 초에 또 발표한 게 이제 고층 보문산 타워 그것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것도 연결을 하는 이제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 필요한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성이 되면 명지상관 보문사님 관광 명소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진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구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보문산 개발한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천된 게 별로 없죠. 저도 뭐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뭐 여러 차례 이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된 게 사실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이장훈 시장님께서 좀 의욕 있게 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뭐 한번 몇 가지는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 말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이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맞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해 그 주요 금년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아주 주요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 우리 총장님이 그 역점을 두시는 그 종촌 벤처밸리 그 건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죽전 근린공원이 이제 기초적인 그 이제 토지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호남선 철도에 중천역이 생깁니다. 중천동에 중천역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공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용 주차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작년에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어요.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이제 확정을 해놓고 금년에는 그걸 이제 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지하에다가는 지하 주차장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그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했으면 전번에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우리 구청장하고 회의할 때 거기 땅 토지비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흔쾌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세워지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직산업센터를 그 이제 중앙공모사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국비도 같이 받아내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되면 가장 핵심 시설이 직산업센터거든요. 그렇죠. 중촌 벤처밸리.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것이 뭐냐면 도서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산업센터에서 일하고 또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공원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즐기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그 대명밸리원이라고 그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첨단 그 산업들이 이렇게 유치가 돼서 지역 발전에 굉장한 견인차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구도 이 벤처타운이 조성이 되면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공약한 사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 중구는 5개 구청 중에 그 노인 인구가 가장 높아요. 21.5%거든요. 가장 높은데 22.5%면 엄청난데 20%면 초고령사회거든요. 초고령사회를 이미 이제 초과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그럼 또 젊은이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구에는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3차 산업 발전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면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그런 환경도 아주 우수한 조건이야 젊은 사람들 오지 옛날같이 뭐 웬만케 해가지고 오질 않으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충촌 벤처밸리를 제가 공약을 했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중구도 사실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또 저출산 고령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 일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소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이잖아요. 국가에서 좀 쉽게 해결하는 못하는 사항인데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뭐 아이 낳고 하면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라든지. 그래야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해결책이 사실은 이게 중소벤처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여기서 찾아주고, 주거도 이제 사실 그 인근에서 이제 뭐 한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LH하고 또 협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또 주거도 가능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구도 이제 젊은이들이 찾는 그 도시형 그런 그 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찾아온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오르지하고 또 출산 장려금 또 부부들한테 주는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이제 전체를 합하니까 한 아이 낳고 그러면 한 340 정도는 주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울 송파 같은데 2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세종보다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김광신 총장님의 행정력이 돋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또 나아가서 좀 이것도 특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 스마트팜 그런 그 계획을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대부분 이제 스마트팜 하면 농촌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농촌은 이제 토지가 많고 공간이 이제 여유가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 다 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없는데 도시용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 화교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부사동에 폐교되어 있는데 부사동에 거기 그 공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사용승낙까지 받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부여군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결국은 토지가 워낙 넓으니까 농촌형이고 우리 이제 도시형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땅이 뭐 한 2,000여 평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평면으로 쫙 까는 게 아니고 이게 입체형으로 깔 수 있는 거죠. 세워서 땅이 좁으니까 입체형으로 이게 아파트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재밌는. 그렇게 해서 작은 토지에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 같은 거는 우리 연구단지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에트리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도 했는데, 그리고 KT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직형 농장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형 스마트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가 농림부에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마도 농림부는 도시형보다는 농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경험 삼아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도시형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해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해달라고 장관을 만나서 제도 개선을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황건조 장관께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농협하고도 우리가 이제 업무 협약을 했고, 그래서 도시형 스마트팜 하는 걸 앞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활성화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스마트팜은 뭐 생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많은 볼거리를 또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체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제 품질 좋은 이게 일반적인 상추나 이런 건 아니고 고소득 작물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뭐 대마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은 이제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게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요구를 했거든요. 건의를 해가지고 뭐 가능하도록
이제 뭐 거기도 뭐 뿌리도 있고 씨도 있고 뭐 줄기도 있는데 제한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확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작물을 뭐 조성하도록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인 큰 모델이 되면은 뭐 관광 코스도 되겠어요.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또 사실은 관광 중구로서의 그 발돋움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고문산 그 예. 개발이고 또 고문산 산림 휴양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중구에서도 이 도시 체류형 도시 여행 기반을 갖추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나? 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문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한데 그 시설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반나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관광 그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 단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장우 시장께서 그거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장우 시장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타워 만들고 그다음에 케이블카하고 그다음에 워터파크하고 체류형 단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같이 엮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구도 이렇게 체류형 관광 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아주 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호동에 이제 호동 근린공원에 이제 제2수목원 우리 이제 부산에 제2수목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평면으로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산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시유지가 거기 한 8만 평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거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용역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동에 제2수목원이 조성이 되고 또 휴양림은 이제 치유의 숲은 무수동에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무수동에. 그걸 활성화시키고 목달동에 휴양림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목달동에도 지금 이미 산림청에서 30만 평이 확보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에서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또 진입로만 형성되면 뭐 큰 가닥은 또 형성이 됩니다.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조성이 된다. 그래서 명시상부하게 보문산이 조만간 시간 좀 걸리겠죠. 단기적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체류형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숙박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체류형이라는 하루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틀 1박 할 수도 있고 2박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적 구조를 구상을 한 것도 참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구형 여행 기반 산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사업도 좋지만은 또 구민들과 어떤 일체감을 조성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이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뿌리공원에서 큰 축제도 열리고 있지만은 그 중촌 축제라는 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제 규모가 큰 축제라고 하면 우리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가 있죠. 전국 단위 전국에서 이제 유일한 그런 이제 축제고 대규모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천 축제라고 하면 이제 소규모 지역 축제입니다. 뭐냐면 중천이 지금 대전천을 과거에는 중구천이라고 했어요. 구자를 빼고 중천.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 중천.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중천 축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네마다 소규모 축제를 해서 이제 그 지역 특색을 이제 살려가지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지 그래서 다양한 소규모 축제, 지역 축제 그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더 가깝죠. 그렇죠. 또 동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동마다 또 지역의 축제를 또 계속 하는데 나름대로 특색이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천 축제라고 명명을 했고요.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천이라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데 그렇죠.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천을 중천천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게 되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 가셨다고요? 이제 저 몽골 수도가 이제 울란바토르잖아요. 거기 이제 수도권 범죄 예방위원회 분들이 이제 연수단이죠. 연수단이 우리 이제 중구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구 서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범죄 예방 도시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LED 보안 등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여성 친화 도시 뭐 자유 방범대 이런 우수 사례를 보고 갔습니다. 아주 같이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저녁 식사도 했는데 아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또 우리 중구에 이제 뭐 뿌리공원이라든지 또 조포박물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정신건강 뭐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다 보고 가가지고 자기도 또 가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충남대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들, 몽골 학생들의 국제고문 자문을 활동을 항상 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가봤는데 특히 우리와의 교류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청장님을 뵐 때마다 참 행정 경험이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동안 쭉 맡으신 직책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 공직 생활 중에 중구가 갖는 청장님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86년도에 충남도청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충남도청이 내 중구잖아요. 공직생활. 그다음에 이제 직하시가 이제 89년도에 되는데 그때 이제 대전시청으로 왔거든요. 대전시청도 그 당시 여기 중구청장이잖아요. 여자죠. 중구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주요한 직책을 이제 중구에서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직책은 여러 가지 뭐 국장 9가지를 했어요. 9가지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하철 본부장 그리고 하면서 이제 1호선 이렇게 1단계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각별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년 전에 여기 중구의 부구청장. 부구청장. 뭐 고향 찾아온 거. 1년 반 동안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또 작년에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구 관련해서는 13년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좀 노후되고 침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구나 서구나 비해서는 굉장히 침체가 돼서 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중구를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초를 그동안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한 경력이시고 의지이십니다. 사실은 이 중국어 원도심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일체감을 갖고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 화합을 이루는 선거를 하다 보면 여당 야당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융화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원래 스타일이 되도록이면 같이 이제 이렇게 협심해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가리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또 상대편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직원들도 그러면 그동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도 많이 시키고 공모 사업도 많이 좀 진행하고 당선이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좋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뭐 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걸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구의 밝은 미래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가까운 예로 우리
야구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철거해서 이제 기초 이제 파고 있거든요. 대단한. 뭐한 2년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야구장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경찰청 자리 있잖아요. 충남도에. 그것도 철거하고 지금 복합 청소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공사하고 있고 또 저 부사동에 119 센터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착공된 게 어디냐면은 우리 그 도서관 있죠?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건너편에 그 수영장하고 문화센터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착공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는 게 많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그 선화동 그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들이 이제 완공만 되면 뭐 상당히 성과를 뭐 눈으로 보이니까요. 변화, 새로운 변화, 또 달라지는 중국.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데 어우러지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의 또 그런 의지도 또 아주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뭐 더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끝으로 우리 그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전해주시죠. 뭐 금년에 이제 그 토끼해잖아요. 토끼가 이제 많이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세계의 굴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구도 쓰고 이쪽 구도 쓸 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쪽 구 쓰면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년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을 발전하는데 다양한 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그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 개인과 가정의 그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그 총장님을 통해서 중구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힘찬 그 중구의 모습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 대전광역시 중구청 우리 김광신 총장님을 모시고 중구 행정의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뉴스피플하게 마련한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 여기서 모두 접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